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운영전이라는 작자 미상의 고전소설 같이 공부해 볼 거야. 이 소설은 수리고 2학년 친구들을 위한 수업이라는 거, 수리고 2학년. 운영전, 자, 가보자. 근데 운영전 들어가기 전에 이쪽에 먼저 한번 봐봐. 이쪽에 자세한 설명이 있으니까 이거 보면서 얘기해 줄게. 갈래? 전기소설, 전기소설, 기이한 일이 일어난다고. 이 소설은 있잖아. 갑자기 유영이라는 사람이 깜빡 잠이 들었는데 막 꿈속에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운영이랑 김진사랑 귀신이 되어가지고 나타나서 막 자기들의 슬픈 사랑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서 막 사라져. 전기소설이야. 기이한 일이 이뤄지는. 그리고 애정소설. 둘의 사랑 얘기라고. 애정소설. 몽유롭게 소설이야. 꿈을 꾸는 거지. 그리고 액자 소설이야. 다시 설명해 줄게. 자,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 이렇게. 이거 지금 액자야, 액자. 여기가 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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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화인 거고, 외화 속에는 유영이라는 인물이 있어. 유영이라는 인물이 깜빡 수성궁에 놀러 왔다가 잠이 들었거든. 그 유영이가 전해주는 거야. 이 유영이가 외화. 외화의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야. 전지적 작가 시점. 그리고 자 봐봐. 이렇게 꿈을 꿔. 음, 현실 속에서 유영이라는 인물이 여기 유영이라는 인물이 꿈을 꾸는 거지. 이 꿈속이 바로 내화인 이 이야기야. 유영은 여기. 자, 이러한 구조야. 그래서 이렇게 꿈을 꿔? 아, 몽유롭게 소설이라고 말하는 거야. 몽유소설, 꿈몽자. 그리고 얘처럼 마치 이거 액자 같잖아. 이런 거를 우리는 액자 소설이라고 말해. 근데 사실은 이런 액자 소설이 고전 소설에서는 흔하지 않아. 고전 소설에서는 이런 액자식 구성은 별로 없어. 그러니까 이 운영전의 특징이구나라고 생각하면 돼. 액자 소설, 몽유롭게 소설, 그리고 염정 소설이라고도 말해. 염정이 뭐야? 사랑, 애정 소설 같은 말이야. 사랑 이야기. 운영이랑 김진사의 되게 슬픈 러브 스토리거든. 그런 염정 소설, 애정 소설 다 알아두고 배경은 조선 초에서 중, 한양의 수성궁에서의 이야기야. 외화는 전지적 작가 시점. 그리고 내화는 1인칭 주인공 시점. 중요하다. 반드시 알아둬야 돼. 시점 반드시 알아야 되고, 내화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인데 내화에서는 운영이랑 김진사가 서로 번갈아 가면서 여기 봐봐. 자, 운영이랑 김진사의 사랑 얘기라 그랬잖아. 운영이랑 김진사가 번갈아 가면서 유영이에게 이야기를 전해주는 거야. 그런 시점이야. 내화는 1인칭 주인공, 외화는 전지적 작가 시점. 그 다음에 주제, 별표, 중요. 주제도. 주제는 둘의 러브스토리라니까. 근데 되게 슬퍼. 둘 다 죽어. 신분을 초월한 운영가 김진사의 슬픈 사랑 얘기야. 아주 슬퍼. 비극적이야. 근데 얘들아, 이거는 표면적인 주제야. 겉으로 드러난 주제이고 숨겨진 이면적인 주제가 있지. 그게 더 중요하지. 자, 표면적인 주제는 이루어질 수 없는 남녀의 비극적인 사랑, 슬픈 사랑 이야기. 이면적인 주제는 관습과 제도에 대한 저항이야, 비판이야. 자, 유교적인 관습, 제도에 대한 비판 의식이 드러난다, 이 소설은. 그리고 자유연의 사상이 드러날 거야. 누구를 통해서? 운영이를 통해서. 운영이를 통해서 자유연의 사상이 드러날 거고, 관습과 제도에 대한 유교적인 관습과 제도에 대한 비판 저항이 드러나는 거고, 이게 숨겨진 이면적인 주제인 거야. 자, 중요하다. 그리고 특징. 당연히 중요하겠죠. 별표 완전 중요. 액자식 구성 이야기했지. 액자식 구성. 외화, 내화, 외화. 현실에서 꿈을 꾸고 꿈에서 다시 현실로 돌아오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당대 문화에서는 아주 파격적이죠.
자유연애 사상이 드러난다니까. 당시의 조선인데 조선은 굉장히 유교적이잖아. 그러니까 당시의 유교적인 관습과 제도의 기준으로 비추어 보건대 굉장히 파격적이야. 이런 자유연애를 보여줘. 이 소설의 특징이고 또 완전 중요. 이것도 수능 문제였어. 시가 삽입되어서 인물의 정서. 고전 소설에서는 이렇게 시가 갑자기 산문 속에 잠시만. 소설은 산문이잖아. 이 산문 속에 시가, 운문이 들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 자, 그러면 이 시의 역할을 반드시 물어. 이 시의 기능을 반드시 물어. 완전 중요해. 근데 단 하나야. 가장 중요한 거 단 하나라고. 그 시는 어떤 기능을 보여? 어떤 역할을 해? 인물의 정서. 등장인물의 정서. 가장 중요한 게 그거지. 운영이의 정서, 김진사의 정서. 알겠지? 가장 중요. 그리고 비극적인 결말이야. 자, 비극적인 결말도 되게 중요하다. 일반적인 고전 소설은 권선징악이잖아. 해피엔딩이잖아. 근데 이 소설은 와, 고전 소설 중에서는 좀 보기 드물어. 비극적인 결말로 끝난다는 거. 중요, 비극적인 결말로 끝나고. 또 조금 더 추가하면은 당시 운영이가 궁녀야, 궁녀. 수성궁의 궁녀, 안평대군의 궁녀거든. 그러다 보니 궁녀들의 생활상을 잘 볼 수 있어. 자, 됐죠? 액자식 구성이라는 거. 당시 당대 문화에서는 파격적인 자유연애. 당시 고전소설의 보편적인 주제에서는 벗어난 거지. 그런 개성적인 자유연애 사상을 다루고 있어. 중요하고 시가 삽입되어 있어. 인물의 내면 세계, 인물의 정서, 인물의 내면 세계, 정서, 상황을 보여준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시가 삽입되어 있으면 소설이라는 건 좀 지루하잖아. 단조롭잖아. 그 단조로움에서 탈피할 수 있는 효과도 있어. 그리고 고전 소설 중에서는 보기 드문 비극적인 결말이다. 당시 궁녀들의 다 써놔. 잠깐 멈춰놓고 다 써놔. 궁녀들의 생활상을 잘 보여준다. 라는 것도 이 소설의 특징. 몸유롭게 소설, 액자식 구성 취한다는 것. 그러면 우리는 자, 우리 너희 시험 범위는 이쪽인데 여기도 다 읽어봐. 천천히 읽어봐. 우리 앞부분 잠깐만 보자. 이 작품은 조선시대 두 남녀의 운영이가 주인공이야. 운영이랑 김진사. 운영이랑 김진사 두 남녀의 이루어질 수 없는 애절한 슬픈 사랑을 다룬 이야기야. 앞부분의 줄거리 볼게. 자, 수성궁 예터에서 수성궁 색깔 별표. 수성궁. 자, 수성궁 예터에서 놀다가 술에 취해 잠이 든 유영. 유영 누군 줄 알죠? 꿈속에서 꿈을 꾸는 거야. 운영가 주인공, 운영가 김진사 주인공 만나서 그들의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 주제 듣게 된다. 안평대군은 체크 궁녀 10명을 뽑아서 시문을 가르친다. 수성궁에서 궁녀들이 시를 짓고 있을 때 안평대군의 초청으로 김진사가 찾아오는 거지, 우리의 남주. 근데 이 김진사는 시를 되게 잘 짓기로 소문나 있어. 글솜씨가 글빨이 장난이 아니래. 그리고 잘생겼어. 그래서 안평대군이 초청한 거야. 궁녀인 운영은 김진사의 재주와 용모에 홀딱 반했어. 마음이 끌려 그를 사랑하게 된다. 김진사도 마찬가지지. 둘이 이제 마음을 품게 되는 거야. 운영이 자신의 마음을 담은 시를 적어 보내고 김진사가 사랑의 편지를 보내고 그러면서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된다. 자, 이제 다시 수성궁은 이 소설에서 수성궁은 어떤 공간이냐 하면은 사회적인 제약이야. 사회적인 제약. 이 궁이라는 이 수성궁은 자, 이게 궁이라고 칠게. 이 궁은
이 궁이라는 건 궁녀들이 이 궁으로 들어오면 절대 나갈 수가 없어. 제약이야. 굴레, 억압이 존재하는 닫힌 공간이야. 운영과 김진사의 사랑을 가로막는 현실적인 장벽인 거지. 자, 이해되겠지? 이게 수성궁, 궁의 의미야. 사회적인 제약이라는 거. 그래서 궁녀는 안평대군의 여자잖아. 이 궁녀는 이 운영이 말이야. 운영이는 딴 남자를 사랑해선 안 돼. 사랑할 수 없어. 이 궁에 들어온 이상 나갈 수가 없어. 나갈 수는 없어. 그리고 또 뭐 얘기할까? 안평대군은 당시의 억압적인 관습 제도를 상징하는 인물이야 라고 생각하면 돼. 이 안평대군, 세종대왕 셋째 아들이다. 궁녀들의 인간성을 억압하는 그런 봉건적인, 당시의 억압적인, 봉건적인, 당시에 봉건적인, 잠시만, 봉건적인, 우리 누구지? 안평대군 봉건적인 인간상이야 라고 할 수 있어. 겉으로는 굉장히 품이 있죠. 근데 위선적이고 좀 양면적인 그런 인물이기도 해. 하여간 안평대군은 당시의 조선조 억압적인 관습 제도를 상징한다는 거, 봉건적인 인물이라는 거 알아두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너희학교 시험 범위로 바로 들어갈 거야. 여기는 넘기고 다음 페이지 여기 쌤이 체크해 놨는데 여기서부터가 시험 범위야. 여기서부터. 우리는 이제 여기서부터 보면 돼. 잠시만 쌤 에어컨 좀 틀고. 자, 표현 자체가 너희가 가지고 있는 프린트랑 살짝 다를 수도 있어요. 바로 가보자. 하고 그 앞부분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 김진사는 병에 걸리고 특이 김진사에게 막 운영 몰래 데리고 나오라고 제안하고 막 이런 상황이야. 하고 그 밤에 들어오네. 첩이 능히 일어나지 못하는지라 지금 김진사가 몰래 밤에 들어갔어. 첩, 운영이가 지금 아파. 능히 일어나지 못하는지라. 그래서 자란, 운영이의 친구야. 아까 여기 앞부분 안평대군이 궁녀 10명을 뽑아서 시문을 가르쳤다 그랬잖아. 이 궁녀 10명 중에 한 명인 거야. 우리 근데 이 궁녀들은 자란이도 마찬가지고 궁녀들은 되게 한편이야. 같은 팀이야. 되게 착해. 서로 똘똘 뭉쳤어. 막 시기 질투 이런 거 따위는 없어. 알겠지? 서로 되게 끈끈하게 자매처럼 서로 의지하면서 자기가 대신 죽겠다고 할 정도로 그런 막 끈끈한 결속력, 공동체 의식을 보여주는 그런 인물들이다. 자, 자란으로 하여금 맞아 들어와 술 먹더니 첩이 봉서로서 부처왈. 봉서라는 건 편지라고 생각하면 돼. 운영이는 아파가지고 일어나지를 못해. 그래서 편지를 쓴 거야. 김진사에게. 이후는 능히 다시 보기 어려운지라. 삼생의 연가, 삼생, 너희 고전 시가할 때도 많이 배웠지? 전생, 현생, 후생, 삼생 이런 말 나오면 불교적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지. 자, 이 작품도 불교적이야, 불교적. 삼생의 연가 백년의 약속이 오늘 저녁에 다하도다. 천연이 끊이지 아니하면 마땅히 구천의 지하에서 서로 보기를 원하노라. 운영과 김진서의 사랑이 현세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어. 그걸 암시하는 거지. 그래서 내세를 기약하는 거야. 죽어서 만나자고. 한데 김진사가 그를 안고 서서 멍하니 서로 볼 뿐이요. 멍하니 망연자실 써나. 망연자실. 망연자실 썼지. 멍하니 서로 볼 뿐이요. 가슴을 두드려 눈물만 흘릴 따름이라. 너무 슬픈 거지. 자라니 그 참혹함을 참아 보지 못하여 기둥을 의지하여 몸을 감추고 눈물을 뿌리고 섰더라.
자란도 운영과 같은 궁녀 처지니까 동병상련을 느끼는 거야. 안타까운 거지. 운영과 김진사의 신분적인 차이로 인해서 이루어질 수 없다 그랬잖아. 신분의 한계로. 김진사는 양반이고 운영은 궁녀잖아. 이루어질 수 없다니까 신분의 한계로. 궁녀는 자란도 궁녀. 다른 남자를 사랑해선 안 돼. 만날 수도 없어. 만나서는 안 돼. 그래서 안타까운 거야. 자란도 슬픈 거야. 김진사가 이제 집에 돌아왔어. 집에 돌아와. 글을 떼어보니 운영이가 쓴 글 말이야. 이거 봉서발이야. 글 말이야. 떼어보니 하였으되. 그러면 우리가 시험 문제에선 이렇게도 나와. 이 글에다가 밑줄 그어 놓고 얘를 다른 시조나 현대시로 표현한 거 찾으라고. 그러면 못 찾으면 돼? 운영이가 쓴 거잖아. 운영의 심리가 어떻게 했어? 슬픔, 이별의 슬픔 관련된 시조나 현대시나 시한시나 찾으면 돼. 이별하는 상황이잖아. 이별해야 돼. 그래서 그 슬픔을 표현한 거 찾으면 돼. 떼어보니 하였으되. 모 연월일에 박명한 첩 운영은 팔자가 사나운 첩 운영은 재배하고 김생 휘하에 애원을 살해나이다. 첩이 변변치 못한 재주로서 불행히 겸손인 거야. 난군의 눈에 들어 서로 생각함이 몇 날이며 서로 바람이 몇 대론고 다행히 하룻밤 즐김을 나눔에 바다같이 깊은 정과 지교법도 있고 태산같이 중한 뜻을 다하지 못하여 인간 호사를 조물주가 시기했어. 호사다마. 인간의 호사를 조물주가 시기했대. 고전에서는 이렇게 조물주의 탓을 많이 해. 그치? 너희 사민국, 송민국 이런 거 떠올려 봐봐. 조물주가 시기하네. 호사다마 좋은 일에는 나가 낀다고 이런 말이 있어. 조물주가 시기함에 궁인이 다 알고 주군이 누구야? 안평대군. 인물 위주로 읽어. 고전소설은 안평. 주군은 안평대군이라고요. 세종대왕 셋째 아들 안평대군. 주군이 의심하네. 화가 조석에 급함이 있어. 주군 후에야 화가 그치리니. 운영이 결국 뭔가 죽을 거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겠다. 첩이 청춘 지년에 부모의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하고 원통이 죽을 일을 생각하니 이 한이 면면부절이라. 슬픔과 한을 고할 곳이 없는지라. 엎드려 바라건대. 여기 이제 중요하다. 자, 여기는 체크해 놓자. 여기 이렇게 중요. 자, 여기는 유언 세 가지가 나올 거야. 유언 세 가지 찾는 거. 자, 요거 중요. 유언을 뭐라고 남기는지 보자. 엎드려 바라건대. 난군이 누구라고? 김진사. 이렇듯 이별한 후는 천첩 누구라고? 운영이 회포에 두어 심해를 상하지 마소서. 몸 상하지 말래. 그러면서 자기 잊으라고. 규방에 현숙한 부인이 계시고 겸하여 남자라 어찌 첩에 애원한 회포에 비길이 있고 심사를 거두고 마음을 진정하여 자기는 잊고 딴 훌륭한 부인 여자 만나서 뭐 결혼하고 자기는 잊으라고 마음을 진정하여. 두 번째,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학업을 힘써하여 높이 장원에 뽑히고 장원급제하고. 청운이라는 건 벼슬이야. 벼슬에 올라 이름을 후세에 날리래. 이게 유언이야. 착하지. 첫 번째, 두 번째는 이거 한자성어 외워. 이름 날리라고. 입신양명. 출세하라고. 출장입상. 공명신퇴. 유방백세. 청운에 올라 이름을 후세에 날렸어. 부모를 현양하소서. 이게
두 번째 유언인 거야. 너희가 이 대목은 세종 어제 훈민정음 할 때 소학원에 같이 했었잖아. 소학원에. 거기랑 일치해. 똑같아. 소학원에. 우리가 문법 했을 때 첩에 그 다음에 세 번째 유언. 첩에 의복 보화를 모두 팔아서 부처께 공양하래. 갖가지로 기도하여 지성으로 소원을 빌어서 삼생의 미진한 연분으로 하여금 다시 후생에 있게 해달래. 자, 세 번째는 부처께 공양하라고 자기가 가진 의복, 보화, 옷이고 비싼 옷, 보화 다 보물 다 팔아가지고 부처께 공양 드리래. 이거야. 붓을 들고 종이를 임함에 마음속이 억눌려 막히고 눈물이 앞을 가리어 고할 바를 알지 못하나이다. 이별의 슬픔 지금 표현했다. 이 이별의 슬픔을 이 이별의 슬픔을 노래한 다른 작품 찾을 수 있어야 돼. 한시나 시조나 현대시나. 근데 이 대목은 춘향전에서도 비슷하게 나온다. 춘향이가 감옥에서 이제 죽기 전에 이도령에게 직접 말하는 대사가 있어. 자기가 죽거들랑 이렇게 하라고. 비슷해. 그냥 참고. 소학원에도 있고, 소학원에는 아까 출세하라고 했던 거 그냥 참고하세요. 그 다음에 이어서 절정이야. 절정. 김진사가 능히 보기를 다 못하여 기절했어. 기절해서 땅에 엎어지거늘 뭐 망연자실 다 되고요. 김진사는 몸과 마음이 좀 심신이 미약한 소극적인 그런 인물이다. 김진사는 글솜씨가 되게 뛰어나고 잘생기고 그랬는데 소극적이고 너무 감성적이야. 심신미약 이런 인물이야. 알겠죠? 집안 사람이 급히 구하여 비로소 깨어난지라. 나쁜 놈, 나쁜 새끼야. 특이 밖으로부터 들어와 가로되 궁인의 대답이 어떠하였기로 이같이 죽으려 하시나이꼬. 되게 착한 척하지. 진사가 다른 말 없이 다만 가로되. 궁인의 대답이 아니 도대체 운영이가 뭐라고 했길래. 근데 대답은 회피해. 특이의 질문에 대답은 회피해. 진사가 다른 말 없이 다만 가로되 그 재산을 너가 잘 간수하였느냐? 내가 장차 모두 팔아서. 운영이가 유언을 남겼잖아. 내가 장차 모두 팔아서 부처께 정성을 다하리라. 아니 이 순둥순둥 김진사가 이 김진사가 나쁜 특이 종이야. 데리고 있는 종인데 특에게 운영의 재산을 다 맡긴 거야. 자, 그런 상황이었어. 내가 장차 모두 팔아 부처께 정성을 다하리라. 한데 특이 잠자코 이제 자기 집에 돌아가서 스스로 생각하여 가로되 이 특은 나쁜 놈이라 그랬지? 아주 탐욕스러운 인물이야. 겉과 속이 달라. 표리부동 한자성어. 표리부동. 자, 표리부동 일단 중요. 겉과 속이 같지 않아. 구밀복검. 입구자야. 입구, 배복. 입으로는 친한 척 하는데 배로는 칼을 숨기고 있어. 양두구육. 양의 머리를 내걸고 개고기를 팔아. 다 남을 속이는 거지. 겉과 속이 달라. 스스로 생각하여 가로되 이 특이 머리를 굴리는 거지. 군인이 나오지 아니하면 운영이 말이야. 군인이 나오지 아니하면 그 재벌한 그 재산 보물 돈 다 나를 주미로다. 가로채려고 하는 거야. 운영의 재물을 하고 벽을 향하여 웃음을 신이 난 거지. 맞이 아니하나 사람이 알리 없더라. 하루는 특이 얘가 이제 또 머리를 썼어. 스스로 자기 옷을 찢고 손으로 코를 쳐가지고 그 피로써 만신에 두루 바르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발을 벗고 달아들어 땅에 엎드려 대성통곡하며 가로되
지금 뻥치는 거야? 거짓말하는 거야? 소복이 강도에게 소복. 특 자기 자신. 강도에게 겁박한 바가 되어 이리 몹시 맞았나이다. 뻥이지. 하고 다시 말을 못하고 기절하는 최학원을 진사가 일변 놀라며 일변 생각하되 만일 특이 죽으면 보배 감춘 곳을 모르잖아. 아, 김진사는 좀 어리석지. 몰라. 얘는 그 보물 어디다 감췄는지. 하고 친히 붙들어 일으켜 고약을 쓰며 많이 구할하여 술과 고기로서 보살피니 10여일 만에 이제 나았어. 이에 가로되 고단한 일신이 홀로 산주 아니야 이건 특이하는 말이다. 특이 고단한 일신이 홀로 산중을 지켰더니 졸지에 도적대가 습격해서 뻥치는 거야. 수없이 때리니 그 새가 장차 박살할 모양이라 간신히 달아나매 겨우 달아나서 살았대. 한자성어 구사일생 구 아홉 번 살고 한 번 아니 아홉 번 죽고 한 번 살아났어. 아홉 번 죽음 끝에 한 번 살아났어. 같은 말 십생구사 10번 살고 9번 죽었어. 만일 이 제보가 아니더면 어찌 이런 액화가 있으리고 천한 목숨에 험함이 여차하니 어찌 빨리 진심 아닌 거지? 어찌 빨리 죽지 아니리고 뭐 이렇게 뻥치고 있어. 발로 땅을 구르며 손으로 가슴을 두드려 소리를 지르며 크게 곡하거늘 진사가 김진사가 여기도 보자. 부모할까 두려워 좋은 말로써 위로하여 보내더라. 부모도 모르거든. 김진사가 지금 운영이를 만나는 거 부모도 모르고 부모 몰래 불공을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었잖아. 운영이를 위해서. 김진사 부모가 알면 이게 무슨 날벼락이니. 이 김진사가 이 양반의 자제분이 궁녀를 만나고 있다고 생각해봐. 그런 상황이야. 여기는 뭐가 써있나? 여기 잠깐만 뭐 다 괜찮아. 이 특이 운영의 제보를 가로채기 위해서 김진사에게 강도를 당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그러한 상황이야. 쭉 다. 지금 거짓말을 한 이유, 강도를 당했다고 거짓말을 한 이유, 김진사가 맡긴 운영의 재산 이거 다 가로채려고 그래서 뻥친 거지. 이어서 오랜 뒤에야 진사가 이제 알게 됐어. 특의 소위를, 특의 그런 소행을 알게 됐다고. 특이 다 거짓말로 해놓은 거 알게 됐다고. 노복 10여 명을 거느리고 가서 갑자기 불의에 그 집을 에워싸고 뒤져보니 특의 집에 간 거야. 다만 금팔찌, 보경 이것밖에 없어. 팔찌 한 쌍이랑 거울밖에 없대. 이로써 작물을 삼아 관가에 고발하면 그치 이거 지금 훔친 거라고 작물 이거를 삼아서 관가에 고발하여 찾아보자라고 생각도 했지. 그런데 생각해봐. 이거 경찰서에 신고하면 김진사가 운영이랑 막 몰래 사랑을 나누고 했다는 게 다 발각이 되는 거잖아. 그럼 안 되잖아. 그것 또한 두려운 거야. 고발하여 찾아보자 하나 일이 누설될까 두려워 찾을 길이 없는 거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 진퇴양난, 진퇴유곡 하고 있어. 운영의 제보는 안평대군이 준 것이므로 당연하지. 운영이는 궁녀니까 이거 다 안평대군이 준 거잖아. 그러면 궁중의 물건을 궁 밖으로 빼돌린 건 죄거든. 처벌받아야 되거든. 관가에 만약에 특을 고발하면 이 사실은 물론 궁중의 물건을 궁 밖으로 빼돌렸어. 이거는 물론 운영과 김진사의 관계 다 발각되는 거잖아. 이게 누설될까 염려되어 고발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야. 그래서 더욱 10년만 허비하는지라 보배를 하나도 찾지 못하매 불공할 것도 없고 다시 운영을 볼 낯도 없어. 마음이 심란하여 마음에 그놈을 죽이고자 튼 말이야. 얼마나 괘씸해. 힘이 근데 능히 제어치 못한지라. 아니 김진사는 되게 심신이 미약한 그런 인물이라니까. 얘는 특은 아주 되게 힘도 세고 그런 애야. 죽이고자 하나
힘이 능히 제어치 못한지라. 고민만 하는 거야. 잠자코 말을 아니하더라. 특이 스스로 얘도 이제 찔리는 거지. 그 죄를 알고 도망갈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궁궐 담장 밖에서 사는 맹인에게 그냥 참고해. 아니, 맹인 동그라미는 아니고 뭐 그렇다고 나쁜 놈도 아니고 고전 소설에서 맹인은 앞을 못 보는 사람은 주로 점쟁이 역할을 많이 한다. 그래서 얘가 이제 이 맹인에게 찾아간 거야. 여기도 내가 지난날에 일이 있어. 새벽에 이 궁 밖을 지났더니 얘 모함해. 어떤 사람은 누구야? 김진사. 얘 이제 김진사 잡히게 만들려고 막 거짓말 하는 거야. 지났더니 어떤 사람이 궁중으로부터 담을 넘어오는지라 내가 도적이라 하여 소리를 지르고 쫓아가니 그 사람이 그 가진 바를 버리고 가거늘 내가 가지고 돌아가 감추어 두고 주인이 임자가 찾기를 기다리더니 우리 주인이 본디 염치가 없는지라 남의 물건 얻음을 듣고 몸소 와서 찾거늘 내가 대답하되 다른 보배는 없고 다만 금팔찌 하나와 보경 일면뿐이라 한즉 주인이 몸소 들어가 뒤져내니 과연 두 가지라 또한 염치 없기가 심하여 나를 죽이고자 하는지라 내가 도망가고자 하나니 달아나면 도망가면 괜찮겠습니까? 라고 물었어. 맹인이 점을 치면서 기란이라 도망가면 좋다라고 얘기를 했어. 자, 이제 중요한 거. 이 김진사의 특은 지금 맹인에게 정말 자기가 도망가면 길할까? 이거를 물으려고 온 게 아니라 왜 찾아온 거야? 맹인에게 도망하는 일의 기륭을 물으면서 운영의 제보와 관련해서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서 거짓말을 해. 그러면서 왜 김진사를 모함해? 그 의도가 뭐야? 김진사의 존재를 대군에게 노출시키려고. 김진사의 존재를 대군에게 노출시키려고 꾸며낸 거지. 자, 그러면 사실은 그래서 안평대군이 김진사와 이게 이제 소문이 나는 거야. 막 소문이 쫙 퍼졌어. 소문 나게 일부러 이렇게 얘기한 거지, 특이가. 소문이 나서 이게 누구? 안평대군 귀에 들어가. 안평대군 귀에 들어가서 안평대군이 운영이와 김진사를 이제 관계를 알게 되는 거야. 그러면 김진사 운영의 그 사랑이 비극적으로 마감하게 하는 계기도 역할을 하는 거야. 이 부분이 지금 특이가 이렇게 김진사 모함하는 이유가 뭐다? 김진사 존재를 알리게 하려고, 노출시키려고. 중요. 맹인이 전복하여 왈 기란이라 한데 그때 그 곁에 있던 사람이 옆에 있던 이제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툭 떨어 야, 네 주인이 어떤 놈이길래 이렇듯 노복에게 사납게구냐? 특이 가로되 내 주인이 나이가 젊고 그리 능한지라 조만간 틀림없이 급제할지라 탐욕이 여차하니 다른 날 벼슬에 오를 때 마음 씀씀이를 가히 알리로다. 자, 아니 이 말이 전파되어 봐봐. 궁중에 들어가. 이제 소문이 궁중에 들어간 거야. 대군께 고함해. 이제 대군 귀에도 들어갔어. 대로 하여. 화가 난 거지. 남궁인으로 하여금. 봐봐. 아까 궁녀가 10명 있다 그랬잖아. 궁녀 10명. 이 궁녀 10명은 남궁, 남쪽 궁, 남궁, 서궁, 남궁에 5명, 궁녀가 서궁에 5명이 있어. 지금 운영이, 자란이 얘네들 이 5명은 어디야? 서궁. 이쪽에 있는 애들이야. 그래서 지금 이 대군이 누구라고? 안평대군. 이 대군이 화가 나가지고 남궁 5명, 그 남궁에 있는 궁녀 5명에게 서궁을 뒤져라 한 거지. 그랬더니 정말로 첩의 의복, 첩이 누구야? 운영이. 운영이의 의복 보화가 다 사라졌어. 첩은 운영이. 다 없는지라 대군이 이제 화가 난 거지. 서궁, 운영이가 있는 서궁,
대군이 서궁 시녀 5명, 은섬이, 비취, 자란이, 옥녀, 운영이 5명 다 잡아 뜰의 이름에 형장을 갖추고 문제함이 유별한지라. 운영과 김진사의 관계에 그리고 다른 궁녀들이 감싸준 사실을 알고 죄를 묻는 거야. 형장을 갖추고 당시에는 안평대군 집에는 막 이런 형장이 다 갖춰져 있나 봐. 내용 일치 문제 조심하고. 그러면서 이 안평대군 하는 말, 저 5사람을 다 죽이래. 다 죽여. 이로써 다른 궁녀들을 경계하리라. 우리 한자성어 일벌백계, 일벌백계, 한 사람을 벌 줘서 100명에게 훈계, 본보기로 삼는다고. 다른 사람들의 100여 명, 100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본보기로 엄하게 처벌하는 거, 한 사람을 벌 주는 거야. 궁녀들을 경계하리라 그랬어. 여기 볼만한 게 있나? 없고요. 넘겨서 하시고 또 형리에게 하는 말이 그 수를 헤아리지 말고 죽을 때까지 쳐라. 안평대군 완전 잔혹해. 잔혹한 면모가 있다. 잔혹해. 그 수를 해지 말고 죽기로써 치라. 이렇게 말해. 하시니 위험이 내성 같은지라. 누가 감히 입을 열어 말을 하리오마는 이 오인이, 여기도 보자. 자, 이 5명이 원이 맺힌지라. 얘네들이 이 궁녀들 불만을 가지고 있지. 이 궁 안에서 이 궁 밖에 못 나가 이거잖아. 이 궁 밖에 못 나가는 거야. 나갈 수가 없어. 그러니 이 5명들이 다 원이 있어. 조금도 국업함이 없어. 이에 가로되. 5명 여기 한번 봐봐. 5명의 궁녀 모두 궁녀의 금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어. 그렇게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무릅쓰며 안평대군에게 솔직한 심정을 이야기하는 거야. 원컨대 이 5명이 원하건대 한 말만 하고 죽겠습니다. 라고 말했어. 그랬더니 안평대군이 성을 내며 무슨 말을 하려 하느뇨? 자, 여기서부터 되게 중요하다. 이 5명이 궁녀 5명이 이제 각각 말을 할 거야. 근데 은섬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비취가, 옥녀가, 자란이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그리고 5번째 첩, 운영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중요해. 이거 정리해야 돼.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잠시만